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굉장히 특별한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승주 작가님인데요. 지금 이제 이승주 작가님을 만나러 남산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진 작업을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셀블라드의 앰베서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승주 작가님은 제가 얼마 전에 나노드론과 이승주 작가님의 콜라보를 한 작품에 대해서 이제 아티스트 토크 하는 시간에 참석했다가 작가님의 작품에 흠뻑 반해서 한 2번 정도 작업실을 찾아뵙게 되고 두 번째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승주 작가님의 작업에 대해서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회가 될 때마다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죠.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진작가 이승주라고 합니다. 네, 오늘 네. 제가 작가님 작업실에 예. 두 번째 방문했는데요. 네. 사실 이미 해주신 얘기를 영상에 담았어야 되는데 예. 너무 좋은 이야기를 이미 해주셔서 네. 다시 조금 반복을 아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작가님의 어떤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의 예. 철학?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작업은 우선 사진 작업이고요. 그 사진에 대해서 현상의 기록이 사실 사진의 매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저는 그것들을 넘어서 형상을 구현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되게 많고, 거기에서 서사를 만들고 그 서사를 다시 비주얼라이징해서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어떤 형상을 구현해내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 독자분들이 네. 그런 파인 아트보다는 일반적인 그 다큐멘터리 스타일에 있는 네. 그대로 사진으로 담는 네. 그런 사진들에 익숙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작업의 그런 종류의 이제 사진 장르에 네. 대해서 조금만 더 배경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어떤 사진 작업은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느껴지지 않지만 그 형상 자체를 기록하고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뭔가 다큐의 이미지, 뭔가 명확한 이미지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회화적인 스토리, 회화적인 형태에 네. 가깝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사실 그 나노드론 행사 때 예. 제가 작품을 보고 그림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작업하셔야 되겠다라고 네. 영감을 받은 어떤 계기나 시점이 있으셨을까요? 사실 저는 실질적인 사진 작업을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작업은 이제 도시 작업. 제가 제 시선으로 봤을 때 가장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작업을 했다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어떤 작업의 형태를 띠냐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자면 저의 어떤 사진의 궁극적인 작업의 목적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느끼는 사랑뿐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 감정, 어떤 영혼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사진이라는 매체로 풀어내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좀 가까이 이걸 좀 풀어내려고 하니까
그러면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기록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이쪽에 가깝구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에 가깝구나. 그렇게 구현을 하게. 네. 그 도시는 네. 요 사진 지금 아래에 있는 사진이 그런 네. 도시를 기록한 그런 사진 같은 네. 느낌의 사진인 거죠? 네. 네, 한번 들어서 살짝만 보여주시면 뉴욕의 한 모습 같은데 네. 이건 어떤 작업인가요? 들고 계신 김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뉴욕 작업하기 전에 뭐 런던, 파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그 문화와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형태들을 좀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뉴욕 작업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좀 바뀌었어요, 작업이. 여기에서 느껴지는 거는 이 제목 자체가 백스트리트 인 뉴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화려한 도시 속에 이면의 감정들, 그러니까 명과 암을 이야기하고자 하려면 뭔가 빛과 어두움,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형태도 우리가 화려한 곳과 뭔가 우리가 잘 느낄 수 없는 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과 이런 기록이 저에게는 참 적절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작업부터 이제 저는 이제 흑백 작업의 어떤 시작점이 됐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이런 형태적인 작업보다는 추상의 이미지, 뭔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스토리가 더 기반이 됐지만 저의 어떤 지금 작업의 시발점이 된 작업 같습니다. 이쪽에 보면 그 예. 작업하실 때 사용하는 프린트하는 재료들, 네. 오칠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네. 그 재료들에 대한 얘기도 조금 부탁드릴게요. 혹시 재료를 좀 갖고 와서 보여주실 수도? 네.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좀 재단이 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삼배라는 저희 나라의 소재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한지, 이합지, 예, 한지고, 이런 것들은 저 밑에 있는 종이들은 이제 1합지에 제가 이제 오칠 작업을 해서 제가 또 구현해 내고자 하는 이미지들을 작업하기 위한 기본 재료로 쓰입니다. 보시면은 뭔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진 작업을 하냐고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엄청 궁금합니다. 네, 이런 어떤 소재의 발견과 이미지의 구현에 있어서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료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 만드신 결과를 보면 예. 이런 그 소재의 텍스처가 주는 느낌도 결과에 네.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작품의 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소재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작업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온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팬데믹 전과 후로 굉장히 많은 작업의 어떤 형태나 디벨롭된 영역이 있는데,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모든 게 이제 스탑된, 멈춰진 세상 속에서 가장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했던 도시가 사실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사는 곳도 베이스가 서울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한다는 것이 네. 쉽진 않은데, 네. 세상의 어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했던 작업이 조금 일찍 찾아오게 되면서,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익숙한 곳에 머물게 되면서
내가 잊고 살았고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찾게 됐죠. 그러면서 이런 소재를 발견하고 제가 하는 작업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구현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작품들을.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두 번째는 제 작업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메멘토 모리적 관점을 갖고 저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항상 저는 죽음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내 어떤 작업의 어떤 서클 안에서 제가 하고자 하고 원하는 작업들은 저는 무조건 구현해내고 싶거든요. 제가 평생 이런 소재와 뭐 오칠에 대한 물성도 다루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뤄야 하는 의미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영역들 가운데 네. 자연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는 그 자연의 어떤 현상 가운데 우리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돌아갈 곳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이 메시지 전달에 모든 개연성 있는 이야기들을 저는 하고 싶었어요. 네. 그 위에 이제 사진을 입히실 때 핫셀블라드로 작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핫셀이 작업에 영감을 주시게 된 어떤 계기?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비에 관련돼서는 정말 더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제가 핫셀블라드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직관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해준다. 그러니까 100%란 말은 과장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정도의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게끔 원본의 이미지를 네. 제가 원하는 어떤 100%의 마음을 그대로 끌어올려주는 장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일합니다, 사실은. 현재까지. 그 전에는 사실 라이카 모노크롬도 사용하시고 라이카 네. 장비도 사용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라이카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셨나요? 라이카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고, 네. 저도 M11 모노크롬을 사용을 했지만, 네. 한 가지, 뭔가 더 핫셀블라드에 제가 관심을 더 갖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네. 저를 컨트롤하는 속도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음. 제가 구현해내야 되고, 제가 손에 들고 작업을 해야 되는 어떤 장비를 제가 손에 든다면, 네. 라이카 M11은 네. 그냥 라이카라는 자체가 저에게는 조금 속도가 빨랐어요. 제가 걷는 속도, 제가 생각하는 속도, 네. 제가 구현해내고자 하는 것들에 의해서 조금 더 먼저 가고 있는 느낌? 근데 핫셀블라드는 제가 생각할 여지를 주는 어떤 느낌을 받았고, 저를 기다려주는 느낌이 저는 좋았어요. 네. 이것들이 저의 작업과 제가 생각하는 어떤 작업의 형태와 제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방식과 모든 게 상통하는 네. 이런 어떤 본질에, 어떻게 보면 제가 작업하는 본질에 가까워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보여지는데, 하나는 네. 결과물이 주는 어떤 만족도도 있긴 하지만 네. 도구로서 얘가 내 더 작업 스타일에 결이 맞는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저에게는 따로 볼 수는 없는 얘기 같아요. 네. 어쨌든 제가 핫셀블라드라는 그런 X2D도 있고 907X도 지금 참 비슷한 맥락 같아요. 네. 작업의 어떤 시작점에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구현해내지려면 저는 모든 게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내가 어쨌든 채워지는 에너지로 시작을 해서 이 장비를 들었을 때와 내가 셔터를 누르기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정말로 결과물을 보기까지, 이런 에너지의 흐름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고, 네. 거기에서 이 장비 자체도 원한 부분이 있으면 이 흐름 자체가 정말 끊기기 때문에 저에게는 보여지는 어떤 이런 현상적인 장비지만 네.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죠. 네. 약간의 소울메이트 느낌도 나네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영혼을 갖고 무언가가, 있는. 네. 생명체 같기도 하죠. 네. 네. 요 지금 보여주신 재료들로 작업하신 결과물 혹시 여기에 프레임이 한두 개 있으신가요? 이런 작업은 지금 뭐 정말 아름답게 세팅되어 있진 않지만 네. 뭐 이런 저희 나라의 내폭 병풍의 형태를 띈 네. 작업이거든. 어, 이 소재 자체도 네. 라이스 페이퍼라고 오, 쌀겨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네. 만든 종입니다. 그러니까 네. 페이퍼. 이게 쌀에서 추출한 종이라니까 더 특별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 페이퍼 이름이 라이스 페이퍼예요. 꼭 네. 베트남 그 요리 먹을 때도 라이스 페이퍼 이렇게 싸서 먹는 요리 있잖아요. 그런 그거랑은 좀 다른데 네. 이게 파인 아트 페이퍼거든요. 아. 그 파인 아트 페이퍼 인화의 특성 특화되어 있는 그 페이퍼지만 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네. 재료다. 근데 그런 재료들은 네. 보관성은 어떤가요? 보관성도 굉장히 뭐 온도 습도 굉장히 뭐 종이 자체가 되게 중요하지만 네. 그런 것만 잘 맞춰주면 네. 굉장히 오래가는. 어, 여기에다가 이제 뭐 UV나 네. 제가 활용하는 그 UV 대신 화학 성분이 있는 UV 대신 오칠 작업을 하면 정말 네. 뭐 천년도 가는. 그렇죠. 오칠이 들어가면 진짜 뭐 내구성이 엄청 좋아진다고. 네. 이 작품도 네. 이걸 들어서 혹시 빛 아래로 잘 보입니다. 지금 거기 배경으로 하니까. 이 작품은 제가 서울 작업과 궁 작업을 할 때 이제 궁 안에서 대나무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작업을 이제 해놓고 이제 생칠이라고 이제 오칠의 어떤 원료 중에 그냥 생칠의 작업을 이제 한번 입힌 거고 네. 경화를 시켜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냈고 여기에 이게 좀 느낌의 그러니까 단풍나무를 깎아서 만든 이제 손흥선이라는 액자인데 네. 이게 좀 강한 느낌이 있지만 저는 이 프레임 자체가 작품 같아서 이 액자에 좀 선택을 했고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꼭 그림 같아요. 수묵화 그린 것 같은. 네. 그래서 저는 반복적인 얘기지만 네. 현상의 기록의 의미보다는 형상의 구현을 해나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제가 해야만 하는 그리고 저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네. 어떤 메신저 역할로 관객이나 누군가에게 위로와 기회를 줄 수 있는 네.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네. 어떤 작업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네. 많이 보고 싶지만 손이 아파서 자리로 다시. 이게 무거워요. 트라이포드 있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얘가 그래도 약간씩 이렇게 움직이는 게 또 영상에 생동감이 있어서 네. 일부러 약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 예. 작업을 하시기 전에 이야기를 좀 글을 써내려 가시거나 이야기를 만드시는 걸 제가 설명을 이렇게 주시고 또 그때 나노드론 쇼에서도 작업하셨던 글도 읽었는데 그런 글들을 먼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건 또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보통 제가 사진 작업하시는 분이 글을 이렇게 차분히 써내려 가시는 분을 저는 일단 제 주변에선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우선은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인 것 같은데 작업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삶의 방식과 태도, 관계, 그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공간, 이 영역,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겐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문자를 보내거나 이럴 때 그 단어 하나의 쓰임새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서로 전달이 되고 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하는 것들이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소통까지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이런 뭐 단어, 문장, 이해, 배려, 소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이 어긋났을 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오해를 아니면 불러일. 화합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글과 단어 이것들이 주는 파급력 그리고 이것들이 주는 위로와 어떤 사람의 감정의 어떤 터치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게 이 정말 말 한마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 단어 하나의 쓰임새 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어떤 문장 사진이라는 어떤 영역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진을 보여줄 수 있고 네. 당연히 그 찰나의 기록에 의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그냥 느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명확한 이야기와 단어와 문장을 제시할 때 그것들은 어긋나지 않겠다. 네. 조금 더 제대로 된 위로와 삶의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저의 어떤 작업의 프로세스의 어떤 파랄은 글로 시작해서 글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미지의 구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상을 구현하는 데에는 정말 그렇게 큰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것들을 저는 만들어내는 사진 작업이기 때문에 네. 요리할 재료를 다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뜨겁게 요리하는 순간은 타오르는 순간은 정점이거든요. 거기에서만 저는 만들어내는 어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네. 뭐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고 네. 그런 어떤 지속성과 창조해내는 의미가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나 네. 아니면 근거리에 진행하시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조금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저는 뭐 파인 아트라고 이제 뭐 굳이 얘기하고자 하면 제 작업을 해나가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뭐 브랜드나 기업에서 보시고 어떤 브랜드 가치, 브랜드 철학에 좀 접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떤 작업을 하나 둘씩 뭐 해오면서 굉장한 가치를 많이 느끼거든요. 뭔가 숨을 불어넣는 것 같고 단순히 뭐 제조업과 뭐 관련된 거를 뭐 셀링한다든지 그런 것들의 이상의 브랜드에 관련돼서 그 브랜드가 가지고 가고 싶은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제가 어느 제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트웍이죠. 예술로서 이것들을 다시 승화시킨다는 느낌이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당장 뭐 내년 초부터 저와 뭐 함께하는 뭐 그런 브랜드와 기업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싶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자세히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승주 작가님 인터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작가님 사진을 볼 때마다 이게 사진이 아니라 회화,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닌가. 이런 회화적인 사진은 보긴 봤지만 이런 수준의 정말 그림과 흡사한 그런 사진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가님이 작업할 때 그 정말 아이디어 레벨에서
형상을 이제 기획하고 그 다음에 물성을 가진 그런 프린트에다가 작업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과정이 마치 마법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 그 포토그래퍼 분들 또 취미이든 프로페셔널하게 사진 작업을 하시든 이승주 작가님에게 많은 영감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